안녕하세요. 9월의 둘째 주의 첫날이 이렇게 끝나는데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월요일이라 엄청 힘드셨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엄청 혼났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그냥 영양반가 그거 하나 챙겨가지고 그 두 개 있는 거 챙겨가서 그거 주워 먹고 오미자즙 하나 마시고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유 점심때까지 버티는데 힘겹더라고요. 저희는 또 점심을 또 일찍 먹어요. 11시에 먹으니까 더 힘겨워서 그런지. 그리고 어제 일은 너무 죄송합니다. 골든맥을 완성하다 보니까 이게 만화에서는 골든마그라고 하는데 저는 골든맥이라고 하는 게 아직 익숙해가지고 골든맥은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골든맥은 여기 보다시피 다리 빼고 얼굴, 가슴, 스쿼드, 양팔 그리고 여기 골든망치 요거까지 망치 부위까지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다리만 완성하면 끝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아직 다 못 끝냈고 그리고 희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드디어 연령 최강 고사오라가 도착했습니다. 캡틴 사우 한글판으로는 캡틴 사우라스거든요. 캡틴 사우루스가 드디어 도착했는데 아직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아직 골든맥을 아직 완성을 못 해가지고 이 골든맥도 거의 다 완성해가니까 완성하는 대로 신고식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리즈별 메카 순서 재리뷰 영상 썰킨의 어느덧 22번째 일정 파이어 제제크입니다. K캅스 시리즈는 마지막 주자죠. 예. 이번 세트에서 K캅스 시리즈는 마지막 시리즈 메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종 메카기도 하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완성했던 최종 메카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메카기도 합니다. 비록 이게 도색이나 먹선을 못 그려서 그렇지 조금 그게 아쉬워서 그렇지 완성하는 동안에도 정말 좋아했고 이 모습을 한번 정말 정말 그냥 간과하고 싶진 않아서 어떻게든 잘해본다 하가지고 멋있게 포즈를 잡아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단골 구독자분들이었죠? 진식님이 말했던 것처럼 오른손으로 검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것도 무조건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고집 부린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모든 물건을 다 오른손만 쓸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제 주손인 오른손이 다쳤다 생각해보세요. 이 오른손이 다치고 나면은 아무것도 왼손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왼손으로 뭘 해보든 뭐 시도를 해보는 거지. 제가 다치다 보니까 느끼는 거거든요. 다치니까. 저도 뭐 축구 좋아하고 태권도 하다 보니까 오른손 오른팔. 제가 또 축구에선 포지션이 또 골키퍼예요. 골키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안 한 지가 벌써 7년 됐긴 했어도 7년 전에 이제 대학에 있을 때만 해도 거의 맨손으로 거의 선방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서 왼손 손목 다치고 손목을 삐기도 해보고 손목을 삐끗하기도 해보고 손목이 부어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치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도 그래요. 오른쪽도 그래요. 오른다리도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발차기를 하잖아요. 오른발을 쓰다 보면 오른발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발을 또 안 쓸 수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돌려차기로는 거의 왼발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솔직히 왼손으로도 잘 안 되지만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때 20대 초 때만 해도 저희 이모하고 큰 이모하고 이 젓가락질 문제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이모는 또 못 배운 사람인데다가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에요. 중퇴를 했으니까 제가 수료증 받고 와서라도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게 미웠는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항상 저보고 오른손으로 하라. 무조건 오른손만 계속 하더라고요. 고집을 하니까 이게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다쳤으니까. 제가 다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다치니까. 이게 몸으로 다치니까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제가 또 해야 된다. 만에 하나가 있다. 사람 일이다. 이거는 정말 예측 불가하다. 그래서 왼손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래서 파이어제데커 손에다가 왼손으로 검을 차본 거거든요. 왼손으로 검을 차 메카 몇 개 안 돼요, 솔직히. 파이어제데커, 그레이트 엑스칼저, 다이노가이스터 딱 3개 메카입니다. 진짜 그런 정도로. 듀크도 솔직히 왼손으로 검을 잡아보고 싶었는데 듀크는 아쉽게 검을 잡은 손이 오른손밖에 없거든요. 왼손으로 안 잡아서 아쉬워서 유감스러워서 못했고, 슈퍼파이어다고는 아예 자리가 왼손을 잡긴 애매한 위치여서 별 수 없어서 오른손에 놓은 거고, 왼손에 검을 잡은 메카가 또 하나 있네요. 슈퍼빌드 탈거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슈퍼빌드 탈거까지는 4개, 토탈 4개니까 딱 4개 메카 빼고는 다른 메카는 다 오른손으로 잡았거든요. 특정하게 왼손 잡았던 건 딴 게 아니거든요. 왼손으로 검을 찼을 때도 멋있었거든요. 비록 저희 형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제 킹엑스카이저도 그렇고, 정말 그랬만큼 왼손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왼손잡이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왼손잡이가 부러웠던 것도 그거였거든요. 왼손에 대한 중요성도 느꼈기도 했지만, 왼발도 그래요. 축구도 보면 왼발로 공을 차보는 것, 이게 템포를 조금 낮추니까 무게가 실리더라고요. 무게가 실려서 들어가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 분명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손흥민이가 오른발잡인데 왼발 슛이 정말 브라보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왼손으로 또 한번 포즈를 잡아보자, 그 욕심이 과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이게 보니까 그렇게 잡아보니까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직접 조금씩. 이게 벌써 12년 전 일입니다. 저희 형이랑 축구할 때, 저희 형이 골키퍼하고 제가 왼발을 정말 그때 쓰기 시작한 지 초창기라 왼발 슛이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왼발 슛 한번 해가지고 저희 형의 뒤통수로 바나나 슛 들어가듯이 골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거를 해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비록 조준을 좀 많이 했었어요. 조준을 되게 많이 했긴 했어도 이게 써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태권도 발차기 또 그래요. 돌려차기류는 예를 들면 돌려차기, 빠른 발 돌려차기, 그리고 나래차기, 돌갑차기 턴차기죠? 턴차기. 여기까지가 다 왼발로 되거든요. 오른발보다 왼발이 훨씬 자연스럽고, 되게 황당했던 게, 제가 왼발이 어느 순간에 돌려차기로는 빳빳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나가더라고요. 이거 왼발을 너무 좋아했지 않았나? 왜냐면 축구 선수 중에서도 좋아하는 왼발잡이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루카스 포돌스키, 최근 이제 은퇴한 지 6년 된 이케르 카시아스, 또 마르코스 알론소, 에릭 라멜라, 또 누가 있었지? 라멜라, 지금 이제 벤 데이비스까지, 제가 기억하는 건 한 요 5명인데, 대표적인 게 이 선수들이 정말로 그 왼발로 골 넣었을 때 정말 멋있었던 장면들을 되게 오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창 활약 중인 이강인이 같은 어린 동생들도 그렇게 하는 게 보고 너무 멋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좀 왼발에 치중된 선수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게 한쪽 발에 치중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이게 알고 모르고 다르거든요, 확실히. 요즘에 핫한 엘링 홀란도 그렇고, 그 모습 때문에든지 더 멋있었던 걸 좀 더 느꼈었는지, 여러분들도 만약 오른손으로 고치고대라는 것보다 한 번씩, 어차피 자기가 조립해서 완성하는 메카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고 자기 눈부터 즐거워야 된다. 그게 이제 제일 취지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왼손에다가 무기를 차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어쩌면은 어설플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이게 등신치실지 몰라도, 이게 자기가 정말로 그걸 해보고 싶은 게, 왜냐면 검을 잡아본다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게 검을 잡아서 이게 자기가 정말 멋있는 장면들,
그 포즈가 나오는 게 자체가 되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더 핫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검을 잡아보는 포즈들을 되게 연구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완성했던 메카 중에 뭐, 다가넥스, 뭐, 그레이트 마이트 가임, 블랙 마이트 가임, 또 뭐, 미니킹 엑스칼저, 또 어딨나, 그레이트 파이버드 같은 메카들이야. 오른손으로 중심이 더 치중되는 게 많으니까. 슈퍼파이어더건마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 별 수 없겠으나. 슈퍼파이어더건이 제가 배치했던 위치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요. 저는 정말 이런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록 왼손잡이는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심각한 오른손잡이에 치중했던 적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그러니까 사춘기 때부터 이게 중국 유학을 초창기 시작했을 때부터 많이 다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도 했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 태권도 시작할 때가 19살 때거든요. 19살 때 그렇게 오른쪽을 그렇게 다쳤거든요. 다리 찢으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저도 옷자걸음이 정말 심했었습니다. 다리 찢으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있거든요. 왼발에 대한 그런 기억들 하다 보니까 반대발에 대한 중요성들을 느끼기 시작하던 건데, 저도 왼발을 정말 집중해서 쓰기 시작했던 데가 23살, 24살 때예요. 그때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자세를 잡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큰 이모도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되게 발차기를 하면서 계속 교정하고 있다는 걸 못 봤더라고요. 발길질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삼촌 보러 가셔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 경험이기도 했고, 제가 반대쪽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던 것도 있고, 그거를 더 참고해서 이 포즈를 잡아본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정말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었어요. 게다가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제가 태권도를 시작하고 3개월 차 때부터 3, 4개월 차 때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계속 오른쪽만 써야 되냐? 이건 정말 아니다. 심지어는 저랑 같이 중학교 생활했던 중국 애들마저도 반대손의 중격성을 모르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한쪽만 치우쳐 있으니까. 축구를 하더라도 그래요. 왼발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더 심했지만 그런 걸 느꼈다 보니까 이게 완성하던 과정에서, 게다가 사이어데리카 완성할 때가 제가 32살 때예요. 지금 제가 35이니까 32살 때 그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힘들겠지만 해보자. 마냥 평균 갖고 해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렵고 쉽진 않겠지만 한번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반대쪽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잘 안되지만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아예 못하고 느리더라도 천천히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해보고 안 해보고가 다르더라고요. 왼손으로 글씨 써보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이게 확실히 왼손의 기능을 좀 더 늘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스마트폰도 왼손으로 잡기도 합니다. 왼손으로 쓰기도 했고, 왼손만 써서 해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어깨가 좀 저려서 그렇지, 이게 안 쓰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왼손으로 한번 무기를 장착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파이어데리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경험입니다. 이거를 나눠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이게 딱히 떠오르지는 않아서도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마치 영어 속에 이 단어 기억하시죠? 브레인스토밍 기억하시죠? 딱 브레인스토밍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해보고 안 해보고가, 다시 얘기드리면 정말 달라요. 이게 확실히 되게 단순할지는 몰라도 이게 은근히 그 디테일한 포즈들을 감상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각도가 좀 달라서 그런지 좀 이상하게 보여서 그렇지, 지금 이게
여기서 보는 각도하고 위에서 보는 각도하고 한 30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30도에서 한 45도 정도 각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 각도 차가 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여기 제가 앞에서 보는, 지금 이제 카메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는 이 각도에서 다르듯이 정말 그렇게 보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완성하는 메카기도 해요. 고지고대로 다 100%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 요거만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보면은 이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개국 프로 중에 신고파출소도 매일같이 따끈따끈한 영상 볼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똑같은 영화면 사람들이 질릴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것처럼 정말 그런 걸 해보고 안 해보고가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감상해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걸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뭐 이상한 얘기가 많이 오고 와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왼손 왼발 여기에 대한 중요성들을 느끼고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 막내 동생이 왼손잡이 오른발잡이거든요. 공 차릴 때도 보면은 오른발만 쓰지 왼손을 절대 쓰지 않아요. 태권도 발차기라도 그래요. 저랑 똑같이 태권도를 했는데 야는 변덕스럽게도 하다가 말았어요. 할 때 보면 항상 발리 슈팅이나 그런 돌려차기를 할 때 보면 오른발만 쓰지 왼발은 절대 쓰질 않더라고요. 절대 쓰지 않는 거 보고 되게 황당했어요. 이게 저는 제가 다치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제가 어설픈 것도 있었지만 제가 느린 것도 있었고, 제가 과도하게 욕심내서 다친 것도 있지만, 이게 다쳤을 때 그 반대쪽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을 때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느끼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죠. 느끼기 전에는 그냥 한쪽으로 치중돼서 계속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치중이 되니까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오른쪽에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태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뭐 목발을 잡거나 뭐 아니면 뭐 기부스를 해본 기억은 없어도 다치면서 탄력붕대를 이제 감아봤거든요. 감아놓고 이 글씨 쓸 때도 이게 통증이 와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대학생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기도 했고, 그래서 선방할 때도 보면 항상 오른쪽으로 아마 왼쪽도 쓰려고 엄청 애썼어요. 제가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이게 해보고 안 해보고 다릅니다. 정말. 어차피 자기가 감상하는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자기 생각일지 몰라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어쩌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시는 영근이 성님만도 그래요. 그 성님도 오른쪽을 다치셨어요. 오른쪽을 아예 우반신이 아예 마비가 오셨어요. 아예 마비가 오셨으니까 그 골든타임을 놓치셔서 여기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는데 겁나게 불편하세요. 그 불편하시는 것도 그거와 같이 이제 느꼈던 게 있어서 그런지 이 반대쪽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그걸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좀 더 만화 스토리하고는 좀 관련이 없겠죠. 많이 의문이었어요. 이게 만화를 보면서도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무조건 오른손으로 잡는 게 멋있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편견이더라고요. 옛날 고대 시대에 찾지 근대 시대를 거쳤으니까, 근대 시대에 거쳐서 태어난 세대니까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건 세대라면 이제는 반대쪽을 좀 더 치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조카랑 같이 어울렸던 어린아 중에 태율이라고, 그 아도 저라보다 22살 어리는데 왼손잡이더라고요. 왼손잡이인데 그 아마저도 왼손으로 쓰는 거고, 이게 반대손에 쓸 수 있으면 반대손으로 집중시켜줘야 된다. 이게 어른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거를 느꼈습니다. 많이 이제 월요일이라 많이 피곤하시고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한 얘기지만 요거를 좀 더 왜냐면 오른손잡이 오른발잡이는 되게 흔하니까. 그런데 왼손으로 양손을 다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저도 솔직히 이제 프라모델 같은 거를 지금까지 졸업하면서도 왼손을 정말 시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시도를 실패도 많이 거듭했고 꾹꾹 누를 때 특히 이런 부품들 까다로운 부품들 있죠? 이런 거 꾹 누를 때 왼손으로 눌렀다가 이게 실패했던 경우도 잘 안 될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른손을 쓰고서 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할 시간에 제가 한 4시간 정도를 시간을 소비해서 완성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만큼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느끼는 일이에요. 이게 해보고 안 해보고 너무 다르다는 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은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지금까지 이 영상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9월 두 번째 주 시작이고 이제 내일 이제 둘째 날 시작인데 힘차게 시작하셔서 힘차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나상 토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そしてともお疲れ様でした。最後には今日はもうおやすみなさい。接下来说是汉语啊，不好意思大家，一直说韩语，大家应该没听懂是什么意思啊。不啦讲了一堆，但是我建议大家推荐使用左手左脚，为何吗？用右撇子太多了，而左撇子却少了。回头转看看，回头看看自己周围的那些周围人中，肯定有100人中，最起码1到10个就是左撇子。跟着他们学看看左手，用左手什么拿筷子写字儿，什么拼装这些模型，真的是希望推荐大家用左手左脚，因为通过我自己亲身体验，就自然能知道，用左右都要共用是非常重要的，格外重要了，生活重要。因为我也是一个右撇子，严重的右撇子，可是通过我受伤就感觉到了用左手多重要了，左手左脚都是那样。比如说左脚踢球，踢的不理想怎么了，无所谓了，不要看望他人。拼装模型也一样了，老是用右手不就疼？老是用的话就疼嘛，90%以上嘛。对右手或右脚的负担减少点也好点了，真是骗不了大家。于是再一次推荐大家用左手左脚试着用啊，比如说每一天平均用右手用10次，就用左手最起码用3到6次，这次数就是差距不一样了，真是不一样了，这是没法欺骗大家，因为我自己已经是亲身体验过了。然后就比如说左手写字我自己失败过好几次了，然后就放弃了。可是左手写字自己还是要挑战的，对自己也有一个无限的严格要求。这是看我自己不管是拼装模型，还是写字还是什么用手机左手，还有左手拿鼠标还有什么拿键盘打字打字就是左手应该用什么拿耳机什么东西或者拿筷子吃东西用挑战。人还是要学会挑战了。如果是现在是中年人了，老人了，那就不够呛了。但是年轻人，大家应该比我年轻的多了。这里看的观看我这个录像的中，肯定有左撇子、右撇子都会有各个年龄都应该都会有都比我年轻的，也有00后的，也有90后了，也有80后的
学长学姐啊，都无所谓了，真是要看望自己，我还是推荐用左手拿着这个武器啊，不管是这是长剑，还是弓箭，还是什么长枪，还是大枪，都无所谓了。这自己要挑战是得看自己啊，不要看望他人，真是要去骗不了大家。希望大家今天，同时也希望大家今天安安心心睡觉睡到平安，然后明天继续加油。这里也有是推荐用左手左脚，自己觉得不行，不要那样想，那是偏见，已经古老的偏见之一啊。自己怎么能挑战成功，得看自己了。明言不说，事务临进门，修行在个人嘛，这看自己了。不好意思大家，我说的太多了是吧？是不是觉得糊涂了？我已经感觉到了，不好意思大家啊。然后真是希望大家坚持住，继续加油。大家今天都晚安。